함수 들어가겠습니다. 뭐 익숙한 듯 하면서 낯선 표현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뭐를 배웠어? 삼각 B를 배웠죠. 네. 그렇지? 삼각 B에서 이제 삼각 함수로 넘어가는데 뭐 어떤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깊어지는지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각을 몇 도에서 몇 도까지만 알았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에서 삼각 함수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각부터 바꿀 거거든. 쌤, 왜 여기선 B라고 하는데 여기선 함수라고 하나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그냥 뭐 사인 세타 뭐 이렇게만 표현을 했다면 함수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사인 x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는 x랑 y 관계식이잖아, 그쵸?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럼 함수라고 하는 게 좀 쪼잔하게 막 x에다가 중학교 때는 0도에서 360도까지만 각을 배웠잖아. 그쵸? 그래서 쪼잔하게 0도에서 360도까지만 넣는다? 아, 뭔가 좀 함수스럽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정의역 자체가 되게 넓잖아. 네. 대부분 실수 전체고, 맞죠?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각을 0도에서 360도 범위로만 알았는데, 다양한 활용을 위해 가지고 각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720도라든지 뭐 361도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 15도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각, 엄청 크거나 음수인 각까지도 필요하더라. 함수에다가 적용하려면. 그래서 각의 크기의 뜻을 다시 정의해야 돼. 오케이? 네.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각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각의 크기는 그러니까 각도기로 잰 그걸 각이라 했잖아, 맞죠? 각도기에 찍힌 값을 각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제 각의 크기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아예 정의 자체가 바뀌어 버려.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직선 OX, OP, OX라는 반직선과 OP라는 반직선이 있는데 자, 얘를 우리 시초선이라 부르고 얘는 동경이라 부릅니다. 보면은 이제 시작이면서 시자도 시작이고 초는 초반 맞지? 네.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어쨌든 뉘앙스가 그렇죠. 시작이다. 동자 움직인다 이 말이잖아. 아, 그러면 대충 느낌상 얘가 시작이고 얘가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야. 그쵸? 그래서 이제는 각의 정의가 바뀌어. 옛날에는 각도기로 잰 각의 크기를 각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회전한 양으로 정의를 할 거야. 회전한 양.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회전한 양 자체가 이게 똑같이 이게 30도라 하더라도 동경의 위치가 30도인데 어떤 애는 30도만큼 회전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390도만큼 회전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반대 방향으로 330도만큼 회전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각을 부르길 30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390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30도라고 부를 수도 있다. 왜 회전한 양으로 각을 정의해 버렸고 이 여기로 돌아가는 것을 음의 각으로 또 정의를 했어요. 오케이? 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 반직선 OX로 인해 시초선이라 부르고 OP를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OP 동경 OP가 O를 중심으로 시계가 아니고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 요거를 음의 방향으로 정의를 한다. 오케이? 됐고. 그러니까 일반각 이걸 우리는 이제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각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넓어진 개념이야, 좁아진 개념이야. 넓어진 넓어진 개념이죠.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0도에서 360도까지만 우리가 다뤘다면 이제는 뭐다? 이제 일반 각이라는 걸 배우면 천도, 만도, 억도, 마이너스 2000도 이런 거 이제 다 되는 거거든. 그럼 일반 각의 쓸모는 각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었다? 실수까지 확장되었다. 오케이? 네. 음, 우리 뭔가 되게 확장하는 거 되게 좋아하네. 지수로 구에서도 지수를 갖다가 맞죠? 네. 자연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는 확장된다. 인식이 확장된다. 와 같은 말이죠. 계속 갈게요. 그러니까 일반각을 표현하라. 자, 30도만큼 회전한 거랑 390도만큼 회전한 동경은 같은 위치에 있죠. 아까 봐서 알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누구는 저거는 30도짜리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30도라 그러고 누구는 390도라 그래.
수학에서는 뭐든지 유일하게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같은 것은 하나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같은 동경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 빡치죠. 네. 오케이? 그래서 표현법을 통일시킵니다. 표현법을 통일시켜요. 그러면은 각의 크기를 어떻게 통일시키냐면은 여기서 여기서 OX, OP 해가지고 A도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각이 A도라고 하자. 그쵸? 그러면은 얘는 아까 예를 들면 30도는 30도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고 30도일 수도 있잖아. 네. 두 바퀴 돌고 30도일 수도 있잖아. 뒤로 한 바퀴 돌고 30도일 수도 있지. 다 같은 표현이거든. 그럼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은 정수겠죠. 그러니까 n이 1이면 한 바퀴, n이 2면 두 바퀴, n이 마이너스 1이면 뒤로 한 바퀴. 그렇게 돌고 a도만큼 더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갈하게. 네. 오케이? 그리고 이것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라고 하죠. 오케이? 동경 OP가 나타나는 각의 크기. 이 각의 크기가 일반 각.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 안 되지. 일반 각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됐고. 그래서 30도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 그러니까 30도의 동경이면 자, 여기가 시초선. 그쵸? 시초선 되고 동경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만큼 간 거야. 그쵸?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누구는 30도 그러고 누구는 390도 그러고 아예 낯설다 이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거를 XOP라 할 때 각 XOP의 크기는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360도만큼 n바퀴 돌고 30도만큼 더 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이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가급적이면 0도와 90도 사이에, 0도와 360도 사이에 각을 넣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네. 뭐든지 수학에서는 하나는 한 가지 표현으로 쓰는 걸 좋아하거든.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일반각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n 사분면의 각.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죠.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100도라 치자. 너무 쉽죠. 제 몇 사분면의 각이겠어. 조금 그러니까 이상. 요거는 원점, 그다음 시초선을 x축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제 2사분면의 각. 그쵸? 쌤이 네. 살짝 설명을 생략한 것은 요것은 원점을 좌표 평면의 원점이라 잡고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뒀을 때라는 말이 숨어 있는데 일단 뭐 직관적으로 다 잘 이해를 합니다. 그쵸? 네. 몇 사분면의 각이다라는 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식을 확장하고 있잖아. 고등학생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0도에서 360도까지 다루던 걸 마이너스 무한대 도부터 무한대 도까지 이제 다 다룰 수 있게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라고 하는 단위 자체가 수천 년 전부터 쓰이던 거라 가지고 이걸 쓰니까 삼각함수가 다른 함수랑 이렇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sin x가 이제 함수다 이 말이죠. 네. 오케이? 그럼 sin x라는 함수랑 x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더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함수끼리 더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치? 근데 여기는 주로 뭐 들어가? 도가 들어가잖아. 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y꼴 x제곱 이런 2차 함수 다룰 때 x에다가 1, 2, 3 넣었지 1도, 2도, 3도 안 넣었잖아. 안 어울린다 이 말이야. 네. 오케이? 그래서 이 x도 이제 수로 만들어줘야 돼. 일단 도라고 하는 단위가 부적절하다. 함수로 쓰기에는. 그래서 각의 크기를 새롭게 정의하는데 왜 그렇게 정의하면은 이게 쟤들이랑 잘 어울리냐에 대한 배경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도는 별로다.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새로운 걸 쓰는데 그게 바로 호도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한 바퀴를 360등분한 무슨 분법을 쓴다?
60분법을 활용해 왔어요. 1도, 2도 하는 게 60분법이었어. 이거 왜 360등분 한 건지 아나? 한 바퀴를. 옛날엔 1년을 360일로 봤거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각을 표현할 거야. 왜냐면 다른 함수가 되게 하려고. 각을 실수로 만들려고. 그래 놓고, 근데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쓰면 봐봐. 호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는 각도.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듯이. 오케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알아내는 방법.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호의 길이를 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 하고, 그럼 이제 도 단위가 아니라 라디안 단위를 씁니다. 오케이? 쌤, 그러면 여기다가 도에서 라디안 들어간다고 해서 뭐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랑 어울리나요? 이건 어울려요.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개념, 약간 좀 요식 행위입니다. 그냥 일단 그렇게 알아도.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호도법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과거에는 가게 크기를 재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있으면 각도기로 재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과거에는 가게 크기를 재세요. 그러면 이거를 90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몇 칸이냐 이렇게 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요게 1이야. 근데 이 길이가 만약에 2야. 이 가격 크기가 2인 거야. 가격 정의가 바뀐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1이야. 근데 이게 3분의 파이야. 그럼 이 가격 크기가 3분의 파이.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게 호도법이구나.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나타내는 게 호도법이구나. 오케이? 그럼 위의 정의에 따라, 그러면은 3분의 파이도 나타내보고, 각 3분의 파이. 그렇죠. 3분의 파이라는 각을 나타내보고, 60분법으로 나타내면 몇 도인지, 위의 정의에 따라 또 파이는 60분법으로 몇 도인지 한번 해봅시다. 자, 3분의 파이를 나타내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1일 때, 이게 3분의 파이면, 이것도 3분의 파이란 얘기야. 그치? 네. 근데 60분법 도 단위로 나타내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1이면 이게 전체가 몇 파이야? 1이면 전체가 2파이잖아. 그쵸? 그럼 3분의 파이 같으면 2파이를 몇 분의 몇 한 거야? 6분의 1. 그러면 360도를 6분의 1 한 거니까 몇 도인데? 60도. 3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60도랑 똑같구나. 그쵸? 그 다음 위의 정의에 따라 파이도 나타내봐라. 파이는 이게 1이고 이게 파이면 이게 파인 거야. 그쵸? 그럼 파이는 또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어찌 되냐라고 물었는데 파이 보자. 이게 2파이니까 파이면 절반이죠. 네. 그쵸? 그럼 몇 도야? 180. 180도. 그림은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라디안이라고. 그 라디안은 봐봐. 괄호에서 쓰거든요. 도는 괄호에서 안 쓰죠. 네. 그게 좀 다른 개념이야. 그 라디안은 그게 그 자체가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이는 180도가 됩니다. 파이 라디안은. 여기 괄호 쓰죠. 그래서 파이는 180도를 의미한다. 됐죠? 네. 됐어요. 근데 쌤 쉽네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안 쉬워. 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1인 건 아니잖아. 네.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거 비례해서 막 같이 늘어나야겠지. 그러면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된다고 해서 가게 크기가 변하진 않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게 2가 되면 이거는 여전히 3분의 파이고, 그럼 이게 얘가 2배가 되면 얘도 2배가 되겠지. 그럼 3분의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얘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게 크기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니까 뭔 소리냐면은 1일 때는 쉽다니까. 1일 때는 이게 1이고 이게 세타면 이것도 세타야. 그치? 네. 그럼 문자 쓸 때 각은 주로 세타. 반지름은 주로 뭐 써요? R. R. 호의 길이는 L. L. 그쵸? 길이라서 L 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R이 됐어.
그렇죠. 이게 R이 됐어. 근데 똑같은 그림이라 치, 똑같은 각이라 쳐. 여전히 세타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R배 됐으니까 얘도 같이 R배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럼 이거는 R 세타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L은 R 세타라고 하는 관계식. 그럼 세타는 R분의 L이라고 하는 관계식. 쉽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거는 뭐 이끌어내는 건 아니고요. 이끌어내는 건 아니고 정이니까 시작이 이겁니다. 그렇죠. 세타는 R분의 L. 네. 오케이? 이렇게 정의되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위에서 뭐였어?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는 거 배웠죠.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는 거 배웠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하다고 강조할 것도 없어. 앞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호도법과 육식분법은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는 육식분법인데 이제 이 세계로 넘어와야 되는 거야. 네. 이 세계로 넘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번역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오케이? 근데 그 뿌리는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거. 요거 이용하시면 이걸 기준으로 뭐 2분의 1배, 3분의 1배 하면 쉬워. 아, 그럼 바꾸는 거 한번 해보자. 파이 라디안은 180도. 2분의 파이 라디안. 너무 쉽죠? 90도. 30도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 여기서 6분의 1이잖아. 네. 그 6분의 파이 라디안. 그치? 네. 그러니까 뿌리는 다 이거다. 그 다음에 쌤 쓸 때 방금 글로 라디안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뭐 다 사용합니다. 45도, 180, 그러니까 항상 180도 기준. 180도의 4분의 1 하면 45도죠. 그래서 얘는 4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응, 됐고 그 다음에 그 관계 계속 나옵니다. 파이 라디안은 몇 도라는 거? 180도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1라디안은 뭐 이렇게 나오고 180분의 파이 라디안은 1도다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쉽죠. 왜냐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양변에 파이로 나눴어. 맞죠? 양변에 파이로 나눴어. 그럼 1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죠. 네. 쉽지? 그 다음에 양변에 180으로 나눠서 180도로 나눈 게 아니라 180이라는 수로 나눈 거야. 그러면 단위는 여기 우변에 그대로 붙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근데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요거.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거.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거. 그것만 잘 아시면 되고. 그래서 고등학생은 라디안 사용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고3 돼가지고 막 이렇게 쌤 사인 60도 얼마였죠? 막 이러면은 각 클래스 나오는 거야. 알겠어? 쌤 사인 60도 얼마였죠? 뭐 얼마였더라? 이러면은 안 돼. 네. 기본적으로 이제 도단위는 좀 창피하게 생겨. 위에 일반각을 이제 라디안을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아, 일반각 아까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그쵸? 각 XOP의 크기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도단위 안 쓸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쓴다? 360도 대신에 2파이 곱하기 n. 그 다음에 A도 이것도 도단위 빼고 그냥 알파 이렇게 쓸게요. A라고는 안 쓸게요. A도와 A는 다르니까. 네. 그렇다고 굳이 이걸 또 180분의 얼마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A, 알파라고 쓸게요. 오케이. 도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없어 보인다 생각해야 돼.